예, 변호사님, 그러면 이번에는 법률적인 그런 쟁점들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전공인데요. 예, 반갑습니다. 우선 김진우 예. 공수처장이 지난 7일에 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과천 예. 공수처 청사에서 만났다. 이걸 공개를 했어요. 예. 뭐 본인이 자진해서 공개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김도부 의원이 예, 예.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국회 법사위에서 추궁을 하니까 실토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성윤 지검장이 과천 공수처 청사를 갔으면은 출입 기록이 시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혹시 밖에서 만나고 안에서 만난 것처럼 얘기한 거 아니냐? 어디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간담회 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언론에서 이제 그 특종 보도를 했어요. 자동차 갈아타는 거. 자동차. 그러니까 김진욱 공수처장의 자기 관용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네시스. 예, 예. 그걸 보내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기록이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어쨌든 뭐 서울중앙지검장이든 뭐든 간에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수사기관의 장이 피해자한테 이 차까지 보내주면서 황제 영접을 한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 말도 안 되죠. 뭐, 고 교수님 잘 아시면서. 이게 아니, 그러나 참. 서울중앙지검장이건, 예. 검찰총장이건, 예. 피의자가 되면 있죠. 이게 신분이, 그 같은 사람한테 신분이 두 개 아닙니까? 예. 서울중앙지검 가면 검사장 맞아요. 근데 공수처에 오면 피의자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있죠. 그 법정에서 재판할 때, 예. 그 전직 고관이, 현직 고관이 피의자 되는 경우, 피고인이 되는 경우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때 변호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장관님 그런다고요. 예, 그러겠죠. 변호인들은. 예. 그러면 재판장이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피고인으로 부르시라고. 네. 당신이 장관이건 뭐 차관이건 국회의원이거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인격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장관으로서 재판받는 게 아니고 피고인으로 재판받거든요. 예. 그러면 이 이성윤 검사장이 이 공수처에 왔을 때는 피의자로 온 거예요. 피의자. 예. 그러면요. 이게 어떤 특권의식의 발로 또는 끼리끼리 문화 예.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만일 이성윤 검사장이 반대편이었다. 만일 윤석열 총장이 만일 피의자 돼가지고 공수처에 왔다.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망신 다 주고 그랬겠죠. 기자들 불러가지고 출입증 받게 하고. 예, 그거 사진 다 찍고 그러니까요. 그랬겠죠. 검찰총장으로서 만일에 그렇게 그 피의자로 불려와가지고 사진 다 찍히고 출입증 받아가지고 전부 다 사실 다 알잖아요. 저 사람 검찰총장이야. 예. 예. 그럼 반대편이면 이렇게 해줄 아니 그러면 앞으로 저도 이제 저는 공수처에 갈 일이 없는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가면 앞으로 총장 처장 만나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차도 내주고.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은 피의자로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 이거는 그 권력에 사유합니다. 이거는. 예. 자기가 가진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관용차 태우는 거. 관용차는 자기가 타는 거예요. 피의자 네. 태우는 차가 아닙니다. 호송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는. 뭐 이건 불구속이니까 호송차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저번에 고 교수님 그러시더라고. 김진욱 처장은 하는 거 보니까 좀 희망을 좀 걸어도 되지 않겠느냐. 글쎄요, 저는 조금 기대를 가졌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랬는데. 예, 맞으신 것 같아요, 여 변호사님. 예, 판단이. 네, 자기들끼리 문화예요. 네. 그 공수처장 돼가지고 자기 편은 잘해주고 상대방은 죽이고 이런 걸 한다는 게 바로 그대로 백일하에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김진욱 처장이 아마 법관 출신이라서 있죠. 예. 조금 좀 서투르다 하는 게 제일 처음에 면담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다 사람들이 그걸 무슨 면담을 하느냐 피의자를 그러니까 조사를 했다 그랬어요. 예. 조사. 그 조사했으면 그 조사 기록 내보내기 없다고. 보고서. 네, 없다고 그랬어요, 또. 그럼 면담을 갖다가, 아니, 어떤 조사를 하는 그 기관의 장이, 예? 밑에 아직 수사관이 공수처 검사 없고 이러면 있죠. 그때가 기다리는 게 맞지. 무슨 피의자를 자기 처장이 면담을 합니까? 그걸 왜 면담해요? 그러니까. 조사도 안 하는데. 예. 그리고 이때까지 수사기관의 장이 피의자를 면담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경우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있었어요.
그 예전에 중수부, 대검 중수부에 가면 좀 고위직오미 있죠. 그 중수부장이 자기 방에 차 한잔 하는 건 있었어요. 애우상. 예우상. 뭐 대통령급이라든가 그렇죠, 총리급이 그렇죠. 피의자로 오는 경우 애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딴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차 한 잔. 긴장 푸시고 예, 우리가 편하게. 예, 조사 받으십시오. 예, 이 정도 말인데 김진욱 처장은 면담부를 작성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있죠. 이게 떳떳하다면은 왜 출입증을 받아가지고 출입 기록을 남기고 안 들어와요? 이렇게 야반 도주 하듯이. 예. 그러니까 이 차 바꿔 타기, 예. 그다음 출입 기록 안 남기기, 예.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떳떳하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자기는 보안 때문에 그랬대요. 피해자를 그렇게 보안을 지켜줘야 합니까? 왜 보완을 해야죠 그때? 이유가 보안상 그 그랬다는 거. 이성윤 검사장이 지금 그 김학의 출금 사건에 예. 문제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뭐 보완도 그리고 아니 이 지검장이 그냥 오면 뭐 보안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 대통령도 아니고 경호할 필요가 있는 인물도 아닌데 아니 대통령이 이제 뒷배경이니까 그 얘기 아닌가요? 그거죠. 예. 앞으로 검찰총장 될 사람이니까 예, 예. 그렇게 뭐 검찰총장이 되건 대통령이 되건 지금 현재 신분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법치주의 맨날 이야기하는 게 예.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아닙니까? 예, 이건 그렇죠. 법 앞에 만인 절대로 평등하지 않다는 걸 또 한번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럼요.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벌인 거예요. 공수처가 초장부터 그러니까요. 완전히 지금 우리는 정권에 호위되다라는 것 갖다가 네. 스스로 나타낸 건데 그래서 그 김진욱 처장이 정말 서투르다. 본인은 마음이 이 뭐 중앙지검 검사장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어떤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검찰총장 될 사람이니까 한번 예우를 해줘야겠다 생각했을지 몰라도 배우가 아니고 알아서 긴 거죠. 알았겠죠. 그래서 예우라는 걸 해줬는데 그렇게 할수록 공수처의 위상은 떨어지는 거고요. 공수처의 실체가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완전히 신뢰도 추락해버리고. 정권 호위체예요. 예. 예, 그래서 내가 김진욱 처장이라면은 해주고 싶어도 있죠. 일부러 더 가혹하게 그랬어야죠. 출입증 받고 들어오십시오. 그 말은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쪽에서 면담을 자꾸 요청하니까 그러면 정식 절차를 받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면 면담 되죠. 신청서 쓰시고 그 기록에 남겨놓고 예. 그다음 청사 들어올 때 출입증 받아가지고 이 가슴에 딱 달고 들어오십시오. 그 들어와가지고 배석하에 그 왜 차장 여운국은 배석하긴 했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 쫙 하고 나누고 수사에 관한 이야기는 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건 앞으로 할 거니까. 예. 그래 보내면 그래가지고 또 다시 반대 절차를 통해서 재입체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역시 공수처는 정권 호위체였다. 그렇죠. 그것도 또 기소권은 자기들이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는 검찰에서 하고 기소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게 수사도 아는 사람들이 왜 또 기소는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도 안 그래도 지금 뭐 중수본인이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건데 그게 수사나 기소를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나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예. 그런데 절도 사건이죠. 뭐 장발장처럼 빵 한 3,000원치 훔친 거 이거는 분리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그렇지만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범죄들은 있죠. 엄청나게 어려운 범죄들이 많아요. 그 그렇죠. 대상이 있죠. 검사, 판사들, 수사의 달인, 재판의 달인들이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재판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수사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그 기소를 해가지고 공판을 유지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공수처가 이번에 완전히 신뢰를 초장부터 아직 그렇죠. 제대로 출범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출범을 했지만 이제사 검사 수사관들 면접하고 지금 이러더라고요. 면접해서 뽑는 과정에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수장인 공수처장이 이런 행태를 함으로써 공수처장 자체도 사면 초과가 됐고 지금 여러 곳에서 그따위 행태를 하면은 물러나라. 이게 지금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 그렇죠. 공수처장으로서 권력 비리 수사는 앞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는 없겠다. 오히려 권력자들 비호하는 무슨 소도 같은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전 만들 때부터 그렇게 의심을 뭐 했었는데 의심은 했죠. 그래도 고 교수님 같이 잘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이제- 본인이 또 처음에 그러겠죠. 자꾸 뭐 네. 아니, 정치적 중립성, 이성윤- 수사의 독립성 찾아서 하니까. 이성윤 사건 검찰에서 해보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예. 이첩하지 말고. 그러니까 고 교수님이 참 괜찮구만 이렇게 했죠. 그런데 바로 뒤에 나타난 행태가 이렇고 이 조국이나 김상조나 다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아. 저쪽에 있는 김진욱이까지도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이번 정권이 있죠.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자기들 의도가 어떤지 그건 차치하고 그 법치주의를 하고 법을 집행한다는 사람들, 윤석열 총장 그때 직무 배제 징계 사건에 보면요. 이 정권 사람들은 있죠. 법에 정해진 절차를 안 지키려고 그래요. 예. 우리가 옳기 때문에 절차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사고인지 좀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규영 검사, 예. 차기군, 다 기소됐죠. 불구속. 예,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저쪽에서 이첩하라 하는데 무시해버린 거 정식 아닙니까? 기소하면 이첩 못 하잖아요. 이거는 이미 예. 법원으로 이제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윤이가 벌벌 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정수 부장판사 아주 야무진 사람 아니에요. 지금 4번인가 5번 소환 요구를 했는데도 콧방귀도 지금 안 끼고 있잖아요. 네. 안 가고 있으니까 그럼 바로 기소를 해버리면은 불구속 기소. 예. 그래, 너 대면 조사 받기 싫으면 좋다. 그럼 서면이라든가 그동안에 입증 자료들이 그렇죠. 다 있으니까 일종은 충분할 기소하겠- 겁니다, 지금. 만약 기소해버리면 총장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 정권은 뭐 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무리 뭐, 그러네. 아니, 고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하긴 뭐 법무장관도 지금 재판받으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이니까 예. 예? 검찰총장 해도 아무런 하자 없다고 법상에 법률을 또 들이댑니다. 근데 그때는 어쨌든 앞으로 이 공수처하고 검찰 간에 상당한 마찰과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요. 우리가 경찰 검찰에 있죠. 어떤 알력 이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났거든요. 예. 그런데 공수처하고 있죠. 이 검찰 간의 알력이 생기면 있죠. 이게 국민들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수사기관을 예.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우후죽순처럼 예. 설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은 이런 수사기관이라는 거 있죠. 사법기관은 있죠. 예.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기준이 아주 달라지고 모호해지고 해서 어떤 데 가면 무죄되는데 어떤 데 가면 같은 사안이 기소가 되고 예. 국민들이 뭘 믿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느냐 어느 기준에 따라서 예. 어느 장단에 춤추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180석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예. 만일에 정상적인 국가였다 이러면요 공수처, 중수본, 국수본 이런 거 할 때 있죠. 3, 4년 예. 길게는 10년간이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럼요. 이런 걸 할 때 어떠한 부작용이 있고 어떠한 문제 생기고 권한 관계는 어떻게 나눠야지 이게 문제 없이 마치 톱니바퀴 맞물려 잘 돌아간다는 아는데 예. 지금 정권에서 180석으로 하면서 그런 걸 검토 하나도 없이 예. 검찰이 힘세니까 힘 뺏어야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검찰 죽여야겠다. 검찰을 그냥 완전히 무력화시켜야겠다. 그러니까 그거죠. 어떤 세밀한 어떤 우리 시계 옛날에 초시계 옛날 기계식 시계 뒤에 뜯어 보셨습니까? 수많은 톱니바퀴가 있죠. 정밀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밀하게 돌아가죠. 거기서 하나만 어긋나도 안 되는 거죠. 시계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사법기관이 만일에 지금처럼 이렇게 엇갈려 돌아가고 이러면은요 나중에 이거는 사법부가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 정권은 오로지 자기들 사실 공수처 만들 때 고 교수님이 그랬어요. 이 정권은 나중에 그만두고서도 호의처로 만들려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 목적에 하나에 너무 꽂히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 어떻게 해야지 권한을 나누는 걸 잘 조율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념이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빨리 속전속결로. 왜냐하면 정권 바뀌고 국회 또 다수가 바뀌면은 자기들이 원했던 건 못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너무 조급증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혁명정부냐 이거예요. 혁명정부냐. 예? 자기들은 뭐 촛불 혁명이라고 떠들고 있잖아요. 혁명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레토릭이고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하여튼
정당한 투표를 통한 예. 그건 혁명 정부 아니면 있죠. 이거는 엄청나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 6.25 나고 나서 있죠. 우리 민법하고 형법 만드는 데 있죠. 예. 그 전시체제 하에서도 전시체제 국회에서도 몇 년을 그 1독회, 2독회 법안 갖다 놓은 국회의원들이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 전시의 그 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작년에 그 국회 다수 바뀌고 나서는 뭐 1년 만에 하여튼 천지개벽하는 이게 되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 문제 이런 게 지금 그 알력까지 지금 걱정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대법관이 한 분 이렇게 네. 바뀌셨어요. 천대엽 네. 서울고법 수석 부장 판사가 새 대법관으로 이렇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한테 네.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제청이라 그럽니다. 제청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또 네. 인사청문회 동의, 동의를 요청을 예. 하겠죠. 예. 그런데 뭐 이분 개인에 대해서는 이분이 뭐 인권법 연구회라든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도 아니고 아주 청렴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지금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 최근에 검찰과 정권이 네. 어떻게 보면 갈등을 빚다 보니까 네. 거기에 그동안 있었던 그런 그 검사 출신 대법관이라든가 검사 출신 헌재 네, 재판관이 있는 것이 좀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뭐 교수 출신이 있어도 좋고 그런데 김명수가 그걸 싹 없애버린 거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미운 틀이 박혔는지 그리고 물론 대법관을 검찰 출신을 임명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우리 법원 조직법에도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대법관 자격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때까지 이제 대법원의 다양성, 대법원은 일선 법원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국가 정책에 중요한 예를 들면 예전에 종중원 여자는 안 됐는데 종중원 여자도 종중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국가 어떤 그 종중의 변혁을 가져온 판결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법원은 어떤 국가의 어떤 그 갈 길을 기준을 정해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만으로 될 때 어떤 법관적인 사고방식에 투철한 판결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검사 출신도 넣고 그다음 교수 출신은 뭐 많이 넣었습니다. 그때 양모 대법관 지금도 있습니다. 김재영 대법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박상욱 대법관이죠. 이번에 물러가는 분이 그 검사 출신인데 그분이 아주 법리도 밝고 잘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봉욱 그 검사장이라고 대검 차장을 했죠. 대검 차장까지 했구만요. 그분이 이제 아주 뭐 책도 잘 쓰고 글도 참 잘 쓰더라고요. 봉욱 차장이 그분도 후보에 올랐는데 3명 중에 들어가 있었죠. 3명 중에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탈락하셨는데 저는 일본은 이제 대법원이라 안 그러고 최고재판소라 그럽니다. 최고재판소에는 외교관도 있습니다. 최고재판관에. 그게 왜냐하면은 저번에 한번 우리 그 한일 강제징용 이렇게 하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대법원이 하는 재판 중에는 어떤 대외 관계에서 아주 민감한 재판도 있습니다. 그렇죠. 강제징용 사건 이런 것 같이. 그런 게 아주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외교관 출신이 있어야지 거기에 견해를 들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본 국가에 어떤 대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게 국제법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법관들도 국제법을 1차 시험 과목이네요. 2차 시험 과목이 없으니까 국제법을 외교관만큼 알 수는 없습니다. 외무고시에는 국제법이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사법시험에는 국제법이 없고 1차 시험에 객관식 동그라미 치는 게 있어요. 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그 최고재판관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일본이란 나라가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로서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 같으면 모르지만 일본의 경제력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큰데 어떤 일본의 어떤 판결, 최고재판소 판결,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도 수시로
특허 판결 이런 거는 영어로 번역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게 그래가지고 좀 잘못해놓으면 망신거리가 돼요, 사실. 어떻게 일국의 대법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국제적인 이제 위상도 높아갔는데 예. 이런 판결을 낼 수 있느냐 이러는데 그래서 일본은 그 정도로 다양성을 요구하는데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 천대엽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 뭐 훌륭한 사람이라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개인은 그러니까 그거 훌륭하고를 떠나서 예, 그렇죠. 대법원의 다양성 그리고 저는 대법원 사법개혁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런 거예요. 대법원을 다양화하라 이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예, 이제 법원 조직법을 물론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외교관 출신, 그다음 뭐 어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행정의 달인, 뭐 총리 출신 이런 분도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개혁을 해야 돼요, 사실. 이 법관들로만으로 이루어진 우리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놓으면요, 그 한계가 있어요, 법관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 그래서 대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뭐 사립대학은 어쩐지 모르지만 국공립대학들은 자기들 출신들만 쓰게 되면은 거기서 동종 교배가 되는 거예요. 확대가 안 돼요. 더 학문의 영역이 넓혀지지 맞습니다. 않고 맞습니다. 그 스승 그 사람 얘기대로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뭐 20%인가 25%를 반드시 외부에서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수를. 그래서 대학이 폐쇄적인 대학 가보면요. 전부 자기 대학 출신만 쓰고. 그러니까 다른 대학의 장점을 갖다가 흡수할 생각을 아예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대학 출신도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머리 좋은 거 하고 어떤 타 대학의 좋은 다양한 문화 이걸 드린 거하고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이제 영어로 헤테로 강세라 그러더라고. 잡종 강세라고. 그게 뭐 잡종이라는 게 우리는 뭐 보통 강아지들 뭐 잡종 강아지 싫어하니까 순수일동만 좋아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류 문화학적으로 있죠. 같은 집안끼리만 수백 년을 살아온데 보면 혈우병 이런 유전병이 많아요. 이태리에도 한 게 시칠리아 섬인가 조사했더니 그런데 이게 제가 그래서 옛날에 전 야구를 좋아하니까 한번 이야기했는데 삼성에 있죠. 대구 팀 아닙니까? 선동열 감독, 호남 그 기아 해태 출신 감독이 왔어요. 완전히 문화가 다르니까 새로운 문화가 생겨서 그때부터 우승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번도 융합이 되어야 그럼요.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안타까운 게 대구 사람들 폐쇄적인 면, 제가 대구 사람이 욕을 좀 해도 됩니다. 폐쇄적인 분이 많아가지고 왜 해태 출신이 호남 출신이 삼성 감독 하느냐. 우리 삼성 출신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사람 없느냐 그러죠. 속으로 이 바보 같은 놈들 역시 몇 년 만에 물러가니까 삼성이 그 선동열 감독이 키워놓은 선수들로 잘하다가 그거 끝나니까 완전히 그냥 폭삭망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대법원도 있죠.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데 이번에 천대엽 대법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문제에서는 좀 저는 아쉬운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자기도 무슨 다양성, 뭐 개방성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나를 임명해 주신 분 아니냐? 나는 대통령의 하부 기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철학이랄까? 철학도 아니죠. 어떤 생각에 자기도 그게 맞춰야 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청을 하고 추천을 하는 제청할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라니까. 제청할 때 대통령하고 토론을 합니다. 논의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대통령이 노해버리면 이건 사실 큰일 나거든요. 서로 간에 체면 손상되고. 그래서 그 10여 년 전인가요? 대법원장이 그 제청하고자 했던 사람을 대통령이 계속 비토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중간에 바뀐 적이 한 번 있어요. 10여 년 전인가 제가 진짜 이거는 실화인데.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 있죠. 지금 이 정권이 아까 우리 검찰 이야기 했지만은 검찰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 출신 법조인에 대해서도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대통령이 검찰 출신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줬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김영식 법무비서관이 가교 역할을 하는 모양인데 청와대에서 본인은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이번에 다시 또 유임됐잖아요. 그 판사 김명수하고 문재인하고 이 사이에서 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청와대 뜻이 이렇습니다면 김명수 알겠습니다. 아, 그건, 뭐 그렇게 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여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재보선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사전투표를 못 오신 분들은 7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이 되겠네요. 예. 반드시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이 권력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투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몽둥이가 아니라 회초리라도 단단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지켜지고 또 우리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법치가 지켜집니다. 또 여 변호사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